국민의힘이 오늘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띄웠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적극적이자 경기도 구리도 서울에 넣어달라는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판이 커지면 내년 총선을 지나고도 두고두고 지방 대 수도권, 수도권 대 지방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가 취재해보니 이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안을 문건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달한 게 불과 한 달 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의 메가서울 이슈화가 그야말로 속전속결인 셈인 건데 이 휘몰아치는 속도전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른바 메가서울 추진을 담당할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은 오선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국토위 그다음에 기타 여러 상임위를 거쳤던 분으로 해서 선임을. 당 차원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메가서울 추진의 본격 시동이 걸리자 김포가 아닌 다른 인접 도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특위 출범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김포뿐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메가서울 추진의 속도가 붙었지만 당내에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만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은 불과 한 달 사이에 급진전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지난 9월 말쯤 김병수 김포시장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달라고 당대표실에 전달하면서 논의가 본격 시작됐고 김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등 극소수 인사와만 내용을 공유하며 관련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김포시장에게 관련 문건을 받고 한 달쯤 뒤인 지난달 30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런 메가시티 정책은 지난 2011년 구성된 영국 광역 맨체스터 연합의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 과정이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국가적인 파장이 큰 사안을 불과 한 달 만에 성급하게 공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메가서울 정책을 꺼낸 건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총선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많죠. 김기현 대표는 선거 전략 아니다, 주민 의견 들은 거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과거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류정화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9년 당시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가 뒷받침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경제 공동체 구상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세 지역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엔 민주당의 대선 전략 아니냐며 사실상 김경수 전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특정인의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이었다며 절차도 문제 삼았는데 김 대표가 추진하는 메가서울 역시 복잡한 행정 절차에 더해 야당 협조까지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계속해서 무슨 퍼포먼스만 진행되더라. 김 대표는 오늘 메가서울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총선 전략 아니냐는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메가서울이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대표는 오늘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당에서 메가서울 만들겠다고 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정부는 오늘 지역균형 발전 이루겠다며 5년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이런 계획을 만든 건 역대 최초라고 강조하며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운 89곳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교육 여건 등의 이유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는 수도권에 있고 취업자의 50.5%가 집중됩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나온 배경입니다. 국가적으로 총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유치의 경쟁을 지향하고 청년과 도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특구로 가는 기업엔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아예 없애줍니다. 지방 불편 사안으로 꼽혔던 교육과 일자리 관련 특구도 만듭니다. 광주 전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도 대폭 넘깁니다. 다만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행정구역 재편 논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튀어나왔으니까 네네. 두 개 다르잖아요. 이 김포가 이런 문제였다면 뒤에서 뭐 메가시티 구상이라든가 있었어야지. 근데 그런 거 없이 느닷없이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엇박자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질적인 대책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그간 민주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이 총선 판세에 미칠 파급력을 주시하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흘 만인 오늘 민주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대신 김포시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움직임은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김포 시민의 수건 사업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막상 정부의 내년 예산안엔 5호선 연장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예타 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에 사실상 반대를 표하면서도 김포 시민의 민심을 잡고자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기도 폐지, 서울 비대화, 전국토의 황폐화, 감히 말하면 망국적 망상에 가깝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지역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결론을 못 낸 정책들을 열거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까지 정부 여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즉흥 발표로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민주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전국 5권역의 광역도시화 등을 비롯해 시군구 읍면동까지 포괄하는 행정대개혁 카드로 반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